안녕하세요. 저는 AI 트릭스 신약 개발팀의 류성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이제 더 신뢰도 있고 정확한 AI를 위한 이제 베이지언 딥러닝을 소개하려고 하며 이제 저희 회사 드럭 디스커버리 팀에서 베이지언 딥러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였고요. 이제 현재는 AI 트릭스에서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지언 딥러닝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 AI 트릭스와 같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때 흔히들 마주하는 이제 문제점 혹은 이제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베이지언 딥러닝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챌린지라 함은 어, 이제 메디컬 도메인,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현상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는 이제 전문가, 의사라던가 이제 약사 선생님들의 이제 진단 혹은 이제 실험 과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이 이제 약효가 있는지, 독성이 있는지 등은 뭐 시험관 혹은 뭐 동물 실험 혹은 임상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레이블 이런 거를 이제 얻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의 숫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가 노이즈가 있다든가 혹은 어노테이션이 잘못되어서 이제 데이터 퀄리티가 이제 부족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데이터 부족이 어떠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느냐.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generalization issu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신약 개발에서 이제 어떠한 화합물, 뭐 약물 후보군의 구조를 보고 이 약물이 이제 독성일지 아닐지를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제 턱식한 분자들,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제 non 턱식하다고 레이블이 있는 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가능한 분자의 수는 뭐억 단위, 조 단위가 넘어가고 실제로 뭐 100만 개, 억 개를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 그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추론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한 이제 수많은 언레이블드 분자들의 수에 비해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의 수가 훨씬 더 적은 여기 부등호가 잘못되었네요. 수가 훨씬 더 적은 이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상황에서 unlabeled 샘플들은 이렇게 out of distribution인 경우가 많고 이런 out of distribution 샘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true label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혹은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 값, 우리가 뭐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을 확률로서 해석하고는 하는데요. 그 확률 값이 이제 이런 OOD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낮은 게 정상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샘플은 이제 턱식인지 넌 턱식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50대 50 혹은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는 매우 컨피던트하게 뭐 0.95 대 95% 대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확률 값을 이제 제대로 어, 추론하지 못해서 훨씬 신뢰도가 AI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 훨씬 덜 릴라이어블한 AI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AI를 이제 현실에서 사용할 때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와도 이어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제 프리딕션 모델이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아웃풋을 옳은 확률값으로 이제 내뱉게 해주는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확률값을
우리가 옳게 추정을 하게 되면은 뭐 분자 구조를 봤을 때 이제 턱식하다, 넌턱식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독성일 확률은 5%, 독성이 아닐 확률은 이제 95%라고 해서 좀 더 확률값이 이제 높은 분자들만 택한다든가 거른다든가 혹은 그러한 일종의 스트래티지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확률값이 잘 추정이 되었는가, 이 correctness of probability estimation을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expected calibration error (EC라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EC라는 것은 이제 먼저 모델이 완벽하게 probability라는 거를 이제 내뱉게 한다면 P라는 확률값, 0.95라는 확률값을 준 샘플들의 실제 레이블이 맞을 확률은 95%다, 0.95다라는 이 첫 번째 등식이 성립을 하면 우리는 모델이 perfectly calibrate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 좌항과 우항의 차이를 이제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을 취하면 이거를 이제 calibration error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calibration error를 이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면 이렇게 세 번째 식처럼 expected calibration error (EC라는 것으로 이제 쓰게 되고요. 이 EC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scikit-learn 같은 데 있는 이 calibration curve를 그렸을 때 이 calibration curve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점선이 있어서 이 점선을 perfect calibration line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0.8 만약에 우리가 얻은 이제 예측값이 이제 0.8이라면은 이 0.8 이 예측값인 애들은 실제로 포지티브일 확률이 이제 80%가 되고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0.2 애들은 이제 포지티브일 확률이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확률값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의미하고요. 이 라인에서 실제 우리가 얻은 모델 아웃풋들을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렸을 때 찍히는 커브, 이런 색깔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선과 이 색깔선의 면적 차이를 일종의 weighted summation 한 게 expected calibration error (EC가) 됩니다. 그래서 이 EC가 작은 모델이 perfect calibration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제 logistic regression 모델이 가장 calibration 에러가 이제 작아서 확률 그 예측값을 확률로서 해석하기에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률로서 모델의 아웃풋이 확률로서 얼마나 해석될 수 있나를 그 평가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이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베이지언 딥러닝을 이제 사용을 주로 공부하고 신약 개발 그리고 다른 헬스케어 도메인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언 딥러닝에 대한 프리리미너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이지언 이제 포스테리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설명 가능한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포스테리어라고 하고요. 이 포스테리어는 이제 likelihood와 prior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들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2번 그림에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포스테리어 그 분포의 이제 맥시멈을 만족하는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만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베이지언 인퍼런스 오브 포스테리어를 베이지언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은 이 포스테리어 자체를 이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계산이 보통은 실제로 인트랙터블 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근사를 써가지고 이제 approximate posteriore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확률값과 어떻게 이어지나를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려서 maximum MAP estimation 같이 decision boundary를 하나만 구하면은 이런 값이 얻어질 텐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softmax 아웃풋 값, 또는 뭐 시그모이드 아웃풋 값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in distribution, 트레이닝 샘플과 거리가 먼 이런 별표 그 샘플이 있다고 할 때 이 별표 샘플은 디전 바운더리가 비교적 가깝지만 인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거리가 멀고 디전 바운더리가 가깝지만 0.0에 되게 가까운 값을 이제 내뱉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돌려본 거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 트레이닝 샘플들을 이제 샘플링해서요. 그래 즉 이렇게 노란색 그 샘플에 대해서 아웃풋 값이 0.0에 너무 가깝게 나왔단 말은 얘는 심지어 트레이닝 샘플과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말즉슨 이제 오버 컨피던트한 결과를 준다라는 걸 의미하고 얘를 이제 확률 값으로 해석하기에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제 베이잔 프리딕티브 인퍼런스, 베이잔 인퍼런스를 하면은 각 디션 바운더리를 이제 다 고려했을 때 이 디션 바운더리일 때는 뭐 얘는 이제 빨간색 샘플, 이 디션 바운더리일 때는 빨간색 샘플, 이 디션 바운더리는 파란색 샘플이 되어서 이 각 디션 바운더를 썼을 때의 이 y 스타의 이제 레이블 아웃풋 값을 전부 다 이제 모든 디션 바운더리에 대해서 서메이션한 에버리지한 값이기 때문에 확률 좀 더 확률 값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노란색 스타 샘플은 이제 위에 하나 디전 바운드리 하나만 고려했을 때에 비해 0.0에 가까운 값이 아니라 뭐 0.4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이제 빨간색에 가까울 확률이 40%, 파란색에 가까울 확률이 60%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MAP 에스티메이션은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하는 포인트를 모델 파라미터 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고 이 파라미터 하나만을 써서 어떠한 아웃풋 값을 예측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노란색 샘플은 되게 컨피던스 값이 이제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얘가 빨간색 샘플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기 힘들겠지만 반면에 이제 이 여러 디전 바운더를 고려하면 모델 파라미터들을 고려하면 이 노란색 샘플은 이제 좀 더 로우 컨피던스가 낮게 예측이 될 거고 뭐 빨간색일 확률이 뭐 40%, 파란색일 확률이 60%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적당히 빨간색일 확률도 높다는 거니까 uncertainty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의 응용으로 uncertainty 추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베이지안 러닝에 좋은 점이 있어서 uncertainty 추정을 위해 베이지안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 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likelihood와 posterior의 곱을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posterior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라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베이지안 포스테리어는 이그젝트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베이지안 포스테리어는 이제 베이즈를 쓰면 likelihood 곱하기 prior 그리고 나머지로 이 evidence라는 텀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evidence라는 텀은 이렇게 적분꼴로 표현이 됩니다. 이 텀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포스테리어를 근사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이 구하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링된 웨이트들에 대한 이제 에버리지 이 웨이트들로 예측한 값들의 에버리지 해서 이렇게 최종 아웃풋 값 혹은 확률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pproximate posterior로부터 즉 우리가 posterior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고요. 이 approximate posterior부터 어떤 웨이트 값을 샘플링 할 수만 있어도 되고 그러면은 이 웨이트들은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 이게 이제 베이지안 러닝에서 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Approximate Bayesian Inference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델 파라미터들이 대표적인 혹은 이제 좀 이제 베이지안 방법에서 이제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Bayes by Backprop (BBB)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렇게 모델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어떤 디스트리뷰션 꼴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모델 파라미터들의 곱이 이제 prior가 된다고 합니다. 되도록 근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어들이 어떠한 꼴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러닝 오브젝티브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MC 드롭아웃 방법은 이제 베이지안 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법인데 실제로 우리가 드롭아웃을 이용해서 모델을 레귤러라이제이션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만 드롭아웃을 켜놓고 이밸루에이션 할 때는 드롭아웃을 꺼서 한 번만 이제 forward 패싱해서 아웃풋 값을 구하게 되는데 MC 드롭아웃 방법은 이제 인퍼런스 할 때에도 드롭아웃을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t번 그리고 이 t번 이제 드롭아웃 킨 상태로 아웃풋 값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t번 이제 아웃풋을 구할 때마다 드롭아웃 마스크가 이제 다르게 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아웃풋 값의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예측 기대값과 이제 불확실성 (uncertainty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드롭아웃으로 이제 삭제된 웨이트들을 일종의 앙상블링 하는 게 이제 MC 드롭아웃의 뭐 포스테리어 그리고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에버리지 한 값이 이제 probability 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성능이 좋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Stochastic Weight Averaging과 Stochastic Weight Averaging Gaussian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Stochastic Gradient Descent로 이제 모델 웨이트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로스 서페이스 위에서 업데이트된 웨이트들을 어떠한 approximate posteriore에서 샘플링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링된 웨이트들을 이렇게 웨이트 에버리징 하는 게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 (SWA라고) 하고요. 즉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스토캐스틱하게 업데이트된 웨이트들을 에버리지 한다고 해서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인 거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들을 이제 모아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모델링하는 게 스토캐스틱 웨이트 에버리징 가우시안 (SWAG라는) 방법입니다. 즉 로스 서페이스 위에서 어떤 로컬 미니멈 근처에 있는 이제 웨이트 값들이 파시블한 솔루션들이다, 가능한 솔루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트레일 로스에서는 SGD가 업데이트한 포인트가 더 로스가 낮지만 즉 SWA로 웨이트 에버리징 해서 이 포인트가 이제 로스 값은 더 클지라도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좀 더 낮은 이제 테스트 로스를 가진다, 테스트 에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나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스토캐스틱 트레이닝 과정에서 얻은 웨이트들을 이제 샘플링하고 앙상블링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거는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나온 웨이트들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체크 포인트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체크 포인트 웨이트들을 이제 앙상블링을 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SWA라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원 논문에선 저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베이지안에서 성능이 좋고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이제 하나의 함수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플로우 A분스라는 따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이렇게 SWA 함수를 클래스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네, 파이토치도 역시 SWA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 어떠한 실험 결과들을 얻었냐면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분자들은 이제 주로 그래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잘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GCN, GIN, GraphSage, GAT, Gated GCN은 여러 GNN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서로 다른 색깔은 이제 다른 베이지안 뭐 러닝 알고리즘 혹은 베이지안 뭐 모델 에버리징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한 MAP 방법보다 이제 다른 베이지안 러닝 방법들이 더 이렇게 AURC 같은 게 조금 더 좋아진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F1 스코어 같은 게 더 좋아진 모델들이 있고 특히 SWA랑 SWH는 AURC와 F1 스코어의 개선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확률 값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 확률 값이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냐는 ECE라는 매트릭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ECE 값이 베이지안 러닝 알고리즘들이 다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SWA, SWAG는 항상 더 낮게 나오면 다른 방법들보다 더 우월했다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앞에 이 실험은 이제 BAC라는 Binary Classification Task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이제 뭐 어떤 BAC라는 단백질을 제어해서 뭐 치료제가 될 수 있냐, HIV 치료제가 될 수 있냐, 독성이 있냐 없냐, 이제 뭐 뇌로 약물이 전달이 될 수 있냐 없냐 등을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로 기록된 데이터셋들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서 살펴봤던 SWA, SWH가 이제 EC 값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특히 MAP 그냥 뭐 스탠다드한 방법보다 훨씬 더 EC 값 개선이 큼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AURC나 F1 스코어 같은 거에 이제 개선도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SWA, SWH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베이지안 러닝 방법이고 또 임플리먼트하기도 쉬워서 이제 신약 개발과 같이 데이터가 부족하면서도 이제 확률값을 잘 추정해서 이제 실험의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미지나 NLP 분야에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Task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레이블은 없지만 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지만 이제 한 뭐 10,000개 정도로 이제 트레이닝 한 걸로 이제 100만 개가 넘는 이제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인퍼런스 한 거를 이제 이렇게 인퍼런스한 프로버빌리티 값을 이제 플롯을 해본 건데요.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y축이 로그 스케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스케일이 다르고요. 보면은 MAP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0.0 혹은 1.0에서 확률값이 가장 0.0을 내뱉는 이제 아웃풋 값이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태스크는 이 EGFR이라는 단백질을 건드려서 얘가 폐암 치료제 후보군이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태스크인데요. 이 0.0 사실 뭐 100만 개가 넘는 분자들 중에서 폐암 치료제의 수는
극히 적겠죠. 그래서 0.0 근처에 있는 분자들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1.0 근처에 있는 애들입니다. 실제로 1.0 근처에 분자들이 꽤 많이 몰려 있어서 피크 값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얼추 봤을 때 이제 몇백 개가 돼 보이는데 100만 개 중에 몇백 개가 정말 다 폐암 치료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죠. 비록 우리가 레이블은 없더라도. 반면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하면은 이렇게 0.0에서 가장 많고 이렇게 쭉 스무스하게 떨어져서 1.0 근처의 분자들이 가장 이제 적게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수는 이제 10개 미만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애들이 훨씬 더 트루 포지티브일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실험 후보군을 추릴 때는 이렇게 확률값이 높은 애들만 쏙쏙 추려서 실험을 하는 게 성공률이 높겠죠. 그래서 MAP 에스티메이션 한 경우 같으면 이제 false positive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준다. 그래서 실험의 성공률이 결과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베이지안 인퍼런스 했을 때는 더 성공률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이미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성공률이 베이지안 방법을 쓴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일종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위에 있는 분자들은 실제로 폐암 치료제로 허가된 분자들입니다. 얘네들은 트레이닝 셋에 전부 다 없었고요. 얘네들을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해보니 이제 프리딕션 스코어,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99%, 8%에 가깝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 아래와 같은 분자들이 프리딕션 스코어가 높게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프리딕션 스코어가 나왔고 실제로 비슷한 분자 구조를 이제 쉐어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잔가지가 이제 달 바뀐 건데 이제 기존의 폐암 치료제와 구조적으로 이제 꽤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런 애들을 추후에 이제 실제로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실험 후보군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스트래티지로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AI트릭스 신약 개발팀은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이제 캠 인포메틱스,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베이지안 러닝을 구현하고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유효성을 좀 테스트해 보는데 팀원분들이 많이 기여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이제 Q&A 타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